안녕하세요. 옥타코리아에서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앞선 옥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세션에 이어서 실제 옥타를 기업 업무 환경에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 인증과 계정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이것을 데모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세션을 갖고자 합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용자 만족도 평가 SaaS 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IT 기업인 IAM 유저라는 회사에 이제 옥타를 적용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앱들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Gmail, Slack, Zoom, Workday가 있고 그리고 신청 및 승인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일부 유저들만 쓸 수 있는 앱들도 있고 각각의 부서별로 영업, 마케팅, DevOps, IT 별로 각각 뭐 세일즈포스든 아니면 뭐 AWS든 이런 각각 업무에 그 조직의 업무에 맞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환경 하에서 옥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세션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데이 원 첫 번째로 출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옥타의 계정을 설정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데브옵스 팀에 출근한 김신입 선임이라는 분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빨리 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이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사팀에 알려준 이제 김신입 선임의 개인 이메일로 옥타 어카운트에 활성화 이제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필요한 설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설정 안에는 뭐 패스워드 설정이라든지 MFA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설정이 끝나면 바로 이제 옥타의 앱 대시보드에 긴 신입 선임한테 할당이 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옥타에서 사용자에 대한 프로비저닝도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셔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개인 이메일입니다. 김신임님의 개인 이메일로 옥타에서 이제 액티베이트 옥타 어카운트라는 이메일이 가게 되고요. 이 이메일에서 이제 패스워드 설정하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뭐 잃어버린 암호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도 설정하고 보안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제 계정을 만들게 되죠. 이제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이제 MFA 다중 요소 인증 설정이 됩니다. 이제 폰에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든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옥타 베리파이에서 이제 계정을 추가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은 계정이 추가가 되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뭐 추가 옵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필수 요소는 베리파이만 하는 것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넘어가게 되면 바로 옥타의 앱 대시보드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회사 메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회사에서 이제 공식적인 메일들이 왔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데브옵스 온보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면 이 이메일에 온보딩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링크는 또 동일하게 이제 연동되어 있는 아틀라시안 컴플루언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컴플루언스 접속을 하기 위해선 컴플루언스가 바로 열리는데요. 이제 여기서 패스워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아이디만 넣으면 옥타에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타에서 인증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데브옵스 팀에 조인한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시게 되고요. 이 메시지를 쭉 보신 다음에 뭐 이제 신입이니까 뭐 의욕적으로 댓글도 달고 하겠죠. 그래서 댓글을 달게 되면 이게 이제 생성된 사용자 정보에 따라서 댓글이 달리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제 뭐 온보딩 메시지도 봤으니까 데브옵스라면 이제 AWS에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을 합니다. 옥타에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카운트에 필요한 권한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회사의 거의 모든 앱들, 어사인된 모든 앱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이 될 수 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드민 관점에서 IT 어드민 관점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옥타에 어사인하고 그 어사인한 설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룹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할당이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사용자가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시나리오가 보통 그건데 이 일들을 보통은 이제 IT 어드민이 각각 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옥타에서는 이 부분들, 중간의 부분들을 자동화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동화가 돼서 이루어지는지는 데모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옥타에 그냥 인사팀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신규 입사자 시스템 접속 준비가 완료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옥타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옥타의 어드민 UI 화면입니다. IT 관리자가 이 옥타의 어드민 UI에 들어가서 디렉토리 메뉴에 people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사용자를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케팅 부서에 입사가 확정된 박경력이 씨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유저네임과 기본 이메일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인사팀에서 전달받은 개인 이메일을 설정을 합니다. 패스워드 설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를 설정을 하고 이 사용자가 설정이 되면 사용자 상태는 아직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스테이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어트리뷰트 몇 가지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인사팀에서 전달받은 정보겠죠. 인플로이 넘버, 이제 IAM으로 시작하는 인플로이 넘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어트리뷰트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어트리뷰트 값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제 이 프로파일을 설정하고 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파일에 들어간 어트리뷰트를 바탕으로 옥타에서는 그룹 룰을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employees라는 룰을 보시게 되면 이제 employee 넘버가 IAM으로 시작하면 이 사람을 all employees에다가 그룹에다가 추가해라 이런 룰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가가 됐죠. 저기 보시면 박경력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 전사 공통,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렸던 전사 공통의 앱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옥타에서 이 앱들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또 이제 디파트먼트 마케팅이 되는데요. 이제 마케팅이라는 정보가 디파트먼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디파트먼트 마케팅이라는 그룹에 해당 사용자가 이제 어사인이 되게 되고 또 이제 마케팅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이분들에게만 어사인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어사인을 하게 되면 옥타에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통해서 그 API를 통해서 그 이제 이 사용자가 할당된 어플리케이션에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API를 호출해서 사용자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사용자가 생성이 되면 그 사용자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 담당자가 굳이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가지고 사용자를 지금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이 박경력 씨가 들어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링크드인이라든지 이제 마케팅에서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정들이 있겠죠. 링크드인에 이제 뭐 기업 홍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컨플런스 대신 뭐 쉐어포인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마케팅 팀 쉐어포인트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왔죠. 이게 MFA가 한 번 더 발동이 된 형태인데요. 이게 그 옥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 MFA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들어와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세일즈 마케팅 중요 정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옥타를 켜놓고 열어놓고 어디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접속하거나 이런 것도 막고 싶다라고 하면 설정을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 MFA를 추가로 물어보게 하는 설정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데이 원에 사용자 추가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보여드렸고, 그게 이제 사용자 단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IT 어드민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밖에 이제 그 기본적인 설정들, 이런 전체적인 설정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그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정보 관리, 그다음에 앱 연동 관리, 그리고 사용자와 앱을 연결해주는 인증 정책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모니터링과 커스터마이제이션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데모를 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사용자 정보 관리입니다. 사실 사용자 정보 관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에서 이제 사용자 추가하고 그룹에다가 어떻게 어사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다만 이제 실제 사용 상황에 있어서는 뭐 한 명씩 이제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옥타가 운영 환경일 땐 그렇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사용자를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한꺼번에 이제 옥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AD나 뭐 별도의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유저 스토어가 기존에 있는 경우에 해당 유저 스토어에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옥타와 연동을 해서 이제 사용자를 임포트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CSV로 임포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좀 보편적이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CSV 임포트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people 페이지에서 이제 import users from CSV라는 메뉴 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릿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템플릿에는 아까 저기 프로파일에 보셨던 여러 가지 필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필드들을 엑셀 시트에 이제 사용자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편의를 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2로 끝나는 사람들 5명 정도를 입력을 했고, 아까 보셨던 이제 인플로이 넘버나 뭐 디파트먼트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을 해주신 후에 이제 옥타에다 올려주는 거죠. 여기서 브라우즈해서 아까 저장한 파일을 이제 업로드 CSV를 하면 이제 빠르게 긁어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고 뭐 바로 액티베이션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일단 임포트만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유저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밑에 보시면 2로 끝나는 이제 사용자들이 옥타에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의 유저들을 뭐 처음 이제 옥타를 도입하셨을 때 이제 적용을 하시려면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앱 연동 관리에서는 뭐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연동하시려고자 하는 앱들을 실제 옥타에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통은 IT 어드민이 뭐 회사 이제 직원인지 그리고 특정 부서인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사인하게 되는데요. 일부 이제 라이센스가 한정적인데 특정 인원들, 부서에 관계없이 특정 인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그걸 승인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플로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어사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앱 카탈로그를 브라우징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이제 어떻게 연동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애드를 하시고 UI에 따라서 쭉 생성하시게 되는 형태로 되는데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사물 방식이거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 방식으로 연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이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이제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트러스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옥타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옥타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오는 정보를 뭐 에버노트에다가 이제 연동을 해주시고 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어드민 관련된 그 이제 계정을 하나 어사인을 해주고, 이 사물 2.0 같은 경우에 설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쉬운 것은 옥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에는 필요한 정보들도 다 제공이 됩니다. 이게 뭐 제네릭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드민 콘솔로 그 에버노트 어드민 콘솔에 들어가셔서 밑에 시큐리티의 싱글 사인온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이 설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URL이나 x.509 그 서티피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세이브 앤 이네이블 하시면 지금 연동이
연동이 테스트가 되고 지금 이제 싱글 사인온이 이네이블 되었다라고 나오죠. 예, 다 된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 옥타는 이러한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사물이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 연동 방식에 있어서 다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각자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어떤 값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헤매실 일도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SO 설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옥타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생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스킨 방식의 API 통신을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API 설정을 에버노트와 옥타 사이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옥타에서 에버노트로 가는 설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유저와 디액티베이트 유저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옥타에서 그 사용자를 어사인을 시켜주시면 API 그 옥타가 자동으로 이를 인지해서 에버노트에 API 콜을 호출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T 부서에 있는 그 이마이라는 분을 지금 이제 어사인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사인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별도 창으로 이제 이분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테스트가 잘 되면 이 사용자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마이님의 옥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에버노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에버노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사물 방식으로 연동을 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이 끝나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게 되는 풀네임을 설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이 사용자로 이 에버노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 노트를 이제 작성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요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데모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저희는 셀프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에 따라서 사용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다. 이 라이센스는 뭐 회사에 한 뭐 5개 정도 있어서 뭐 이거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메시지를 줄 것이냐,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승인자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설정이 되어 있고 뭐 저희 전자결제 받듯이 추가로 이렇게 쭉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저로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설정들, 뭐 리퀘스트가 날아가면 이메일을 받겠느냐, 어프루벌 되면 이메일을 받겠느냐, 그리고 어프루벌은 얼마 이내에 안 되면 이제 취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추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 메뉴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꺼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특정 앱들만 신청이 필요한 특정 앱들만 이제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김신임이라는 사용자를 다시 불러왔는데요. 이 사용자가 애드 앱을 하게 되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설정한 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까 설정했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이제 달 수 있죠. 옵셔널입니다. 뭐 그래픽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리퀘스트 앱을 하게 되면 이 해당 리퀘스트가 이제 승인자에게 날아가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제가 승인자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메일을 받게 되고 뭐 이제 하게 되는데 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어프로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제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메뉴에서 그 태스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신청했던 내용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신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요. 예. 코멘트를 달아주고 이제 어프로브를 하게 되면 네, 이 프로세스는 끝났고 이제 김신임님
앱에 다시 들어와서 그 앱 대시보드에 다시 들어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이제 어사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약에 IT 부서에서 어사인먼트를 관리를 하지 않고 신청과 승인에 의해서 필요한 앱들을 어사인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이제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증정책 관리인데요. 그 인증정책 관리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보셨다시피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거나 뭐 특정 앱은 MFA를 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회사 내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옥타를 적용을 했으니 적용한 김에 패스워드리스 정책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회사에서 패스워드를 아예 없애고 그 옥타 베리파이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인증 정책은 이제 시큐리티 메뉴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시큐리티의 어텐티케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패스워드 폴리시나 사인온 폴리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시를 이제 하나 만들게 되겠는데요. 이제 패스워드리스 하고 이제 테스트로 폴리시를 설정을 하는 거죠. 항상 이 옥타에서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특정 인원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수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뭐 샌드박스에서 구성을 하시고 이제 프로덕션에서 이제 다시 테스트를 다 하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시는 그룹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그룹 안에서 룰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룰은 어떠한 컨텍스트 하에서 어떤 식의 인증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을 두 가지 팩터를 통해서 패스워드 리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FIDO2 방식의 그러니까 터치 아이디나 윈도우즈 헬로 방식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옥타 베리파이를 물어보는 형태로. 그런데 만약에 FIDO2가 설치 안 돼 있는 그런 PC에서 접속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잘 작동이, 그러니까 이제 예비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FIDO2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패스워드와 아까 설정한 두 가지 팩터들 가운데 하나를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원래 PC가 아니라 뭐 다른 PC에서 접속을 해서 뭐 바이오메트릭을 쓸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패스워드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터치 아이디를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옥타 베리파이로 푸시를 받게 되고 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패스워드 리스로 이제 옥타에 접속하게 되는 정책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옥타는 굉장히 플렉시블 하고요. 그리고 설정들을 통해서 뭐 특정 사용자들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특정 환경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패스워드 리스는 사내에서 구성을 한다든지 사외에서는 뭐 패스워드를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회사의 보안 정책의 구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을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보안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MFA, 저희는 이제 패스워드 쪽에서 그 최근에 굉장히 패스워드 관련해서 유출 사고들도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패스워드를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소셜 사이트나 이런 데서 한번 이제 유출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기업 보안에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MFA가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좀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정책을 구성하실 때 항상 투팩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밖에 옥타에서 그 보안 관련된 어떤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헬스 인사이트라고 해갖고 이 옥타 테넌트를 구성하심에 있어서 어떤 식의 구성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어드바이즈를 저희가 드립니다. 세션 라이프 타임은 가급적이면 2시간 이하로 설정해 주시고 팩터는 팩터 NIST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SMS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약한 팩터니까 사용을 지양을 해 주시고 패스워드 폴리시는 복잡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Threat Insight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고객사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 IP가 수상한 IP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만약 그런 IP가 접속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의 권장사항은 이 상황을 로그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IP에서 들어오는 접속은 차단을 해라 라는 식의 구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 불안하시다 하면 회사 IP 네트워크 대역되는 이 정책에서 예외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조금 고급 기능인데 어댑티브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그 해커 공격에 사용되는 이 TOR 브라우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TOR 브라우저들은 이제 자기 존재를 좀 지우고 매스킹 시키고 들어오는 애들인데요. 이런 TOR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IP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는 패스워드도 묻질 않고 아예 그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패스워드 스프레이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 그 설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 정상적인 사용자도 락아웃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원천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설정들을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요 TOR 브라우저의 그 게이트웨이로 사용하게 되는 IP들은 아예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디나이 정책을 걸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MFA 같은 경우에 뭐 그 사용자의 이제 도입이 좀 망설여진다. 이 뭐 번호 맨날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도입을 좀 꺼려하시는 고객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MFA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좀 필수적으로 그 대부분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데모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 팩터는 옥타 베리파이 푸시라고 해서 번호 입력이 아니라 이제 푸시 알람이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맞다라고 클릭을 하고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간단한 그 MFA 인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도입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이제 거부감, MFA에 대한 이제 좀 그 거부감 같은 것들도 좀 줄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옥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옥타를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먼저 그 시스템 로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어디서 접속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국에선 뭐 당연히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접속들은 이건 뭐지? 하고 이제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능들도 있고 저 각각의 그 로그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뭐 IP나 사용자 정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정보,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유저 에이전트 쪽에 그 헤더에 그 이제 뭐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뭐 이런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리포트에 가게 되시면 이제 suspicious activity라고 해서 쭉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시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에만 해당하는 로그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서치에서 그 타겟 아이디나 뭐 타겟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서 어떤 로그들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는 저희 역할이 이제 로그를 충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심툴 같은 것들에 연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저희는 API를 통해서 로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웹로더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그를 쭉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독에서 이런 뭐 저희의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간단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옥타는 사실 저희 모든 기능들이 다 API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기능이 많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UI로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인온 페이지의 백그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회사 로고가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보이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UI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고, 좀 더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되시면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신데, 이제 뭐 사인인 페이지의 메시지 같은 것들도 UI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인인 대신에 뭐 웰컴 투 IAM 유저라든지, 뭐 유저네임 대신에 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뭐 인포 팁 툴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 뭐 하시면 그런 것들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D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 AD 패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제 리프레시를 하게 되시면 지금 좀 밋밋한 화면인데, 이런 것들을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좀 더 예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제공하는 요런 정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회사에 뭐 룩앤필하고 맞춰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HTML을 수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스텀 도메인이랑 같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커스텀 도메인을 설정하시고 그 커스텀 도메인에서 열게 되는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서는 HTML에 CSS 스타일링 킷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회사의 룩앤필하고 맞게 뭐 버튼의 모양이나 색깔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다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별로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커스텀 아이덴티티 그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모는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 그 developer.okta.com 사이트가 이제 개발자용 사이트인데, 여기 가시면 다양한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옥타를 어떻게 연동하셔서 인증 모듈을 구현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웹페이지든 10분 만에 이제 그 옥타를 적용해서 인증 모듈을 만드는 방법 되어 있는데요. 뭐 동영상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개발자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이제 저희 쪽에 옥타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